플루이드 이펙트 3D 컨테이너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속성들은 2D 컨테이너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속성 비슷한데요. 3D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시면 같은 방식으로 기본 해상도, 복셀 해상도가 나오고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해상도 높이게 되면 밑에 이게 촘촘하게 보이죠? 밑에 복셀 라인이 촘촘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XY, G 바운더리가 3개가 다 나오고요. XY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비티하고 비스코시티하고 프릭션, 댐프, 그 다음에 스타트 프레임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비티는 중력이고요. 비스코시티는 점도가 될 거고요. 프릭션은 마찰, 그러니까 콜리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댐프는 감소의 값입니다. 그래서 댐프 값을 높여주면 에너지 손실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손실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댐프가 0이라는 거는 에너지 손실이 적게 되어지는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도 컨텐트 메소드하고 디테일 부분은 2D하고 거의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했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들을 마야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플루이드 3D 컨테이너 있습니다. 디폴트 레졸루션은 지금 10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플레이를 200 정도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에미터를 좀 낮춰서 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에미터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안에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리와인드에서 이번에는 해상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지금 10인데요. 40 정도로 높여봤고요.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리와인드하고 컨텐트 내용보다는 우선 컨텐트 메소드나 디테일 말고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영역을 오토 리사이즈를 할 경우에 2D하고 비슷하게 3D도 이루어지는데요. 3D에서는 오토 리사이즈를 많이 쓰게 됩니다. 리와인드하고 플레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리와인드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돌 시스템도 툴스에서 놔보겠습니다. 충돌 시스템 만들어주려면 플루이드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플루이드에서 Make Collide 리와인드 플레이 보겠습니다.
이 면적이 넓어질수록 이렇게 해상도가 처음보다는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보다는 이게 표현되어진 면적이 오토리사이즈로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그래서 맥시멈 레졸루션이 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넓혀주시는 게 도움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연산이 좀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3D 시뮬레이션 할 때는 플라이백 스피드를 리얼타임으로 하셔도 되지만 every frame으로 여기 있죠. every frame maximum 리얼타임으로 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리얼타임이고요. 더 느린 거는 한 프레임씩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거의 유사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로 스피어를 만들어서요. 리와인드하고 스피어를 요 아래 요 정도에 놓고 시동 좀 더 하겠습니다. 얘를 스피어를 이 오브젝트 안에 에미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에 이번에는 이제 이건 충돌치니까 메이클라이드 했던 거고요. 에미터로 넣을 때는 이걸로 해서 넣는데 그냥 에미터는 여기에 있는 요거죠. 요건데 오브젝트로부터 나오는 거는 선택하시고요. add에서 emit from object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파티클에서 쓰이는 emit from object와 같은 거죠. 그래서 emit from object를 해주시면 에미터 이름을 따로 줄 수도 있고요. 지정 안 하셔도 디폴트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에미터가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에미터를 갖고 있는 스피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에미터의 성질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서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옴니로 두게 되면 살짝 달라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서피스를 두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플루이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2D에서도 보셨지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이 값은 이 플루이드에서 컨텐트 메소드에 있는 덴서티죠. 덴서티 아래쪽에 디테일 값 보시면요. 덴서티에서 보이언시가 있습니다. 보이언시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생기는 건데요. 자료 보시면 부연스라는 게 있고 일종의 부양값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용어들을 써놨는데 여기 템퍼리처 같은 거 보시면 템퍼리처 스케일이 있고 부연스가 있는데 부력이라고 써놨습니다. 부력 그 다음에 프레셔는 여러분 아시는 거고요. 디시페이션은 에너지 소실값, 그 다음 디퓨전하고 이것들도 디퓨전하고 노이즈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여러 항목에서 쓰이는 것들이니까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스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값을 높여주면
빨리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값을 0으로 해주면 제자리에서 멈추는데, 그죠? 제자리에서 멈추는데요. 이 멈추는 값을 값 대신에 좀 빌레서티에는 스월이나 노이즈 값을 준다든가 또는 터뷸런스 값을 줘서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상도가 높고 만약에 이게 잠깐 하이드 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스피어도 잠깐 하이드 시키고 그걸 하시게 되면 그리고 해상도가 충분히 높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이트가 여기 있는 이 플루이드 값을 여기 보시면 컨텐트 디테일에서 보면 템퍼리처하고 퓨얼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템퍼리처 메소드에서 템퍼리처를 다이내믹, 퓨얼도 다이내믹, 그리고 컬러는 그냥 쉐이딩 컬러로 두고요. 이렇게 했을 때 템퍼리처 스케일 같은 경우는 좀 더 할 수 있겠고요. 그 퓨얼도 약간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 값으로 컬러의 쉐이딩으로 주는데 아까와 비슷하게 좀 화염 느낌을 조금 더 내려고 하면 또는 다른 색의 표현을 해주려면 그렇죠? 이 컬러를 어둡게 잡아주고요. 이건 아예 블랙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인캔디스가 바로 또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템퍼리처로 보이고요. 덴서티로 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좀 다르게 보이죠? 아까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되면 이거를 템퍼리처로 다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게 오페시티하고 같이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런 겁니다. 오페시티에서 이거를 좀 올려주면 느낌이 달라지죠? 어떤 식으로 될지. 그래서 인캔디스와 이 오퍼시티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데서티를 받게 되면 약간의 부연시만 넣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부연시가 근데 여기를 0.5 정도로 해서 약간만 올려주면 지금 여기 갇히는 거는 아마 토르소가 있기 때문에
인데요. 토르소를 살려서 넣고 이런 충돌을 일으킨 것들이 좀 같이 움직여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력값을 중력이 아니라 플루이드에 있는 쉐이딩에서 오피스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끄름이 약간 있는 것처럼 표현을 좀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느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요것들이 전반적인 표현들을 주고요. 약 80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해상도를.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해상도 높이면 또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근데 이것들을 항상 높여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효과를 똑같이 내지만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디테일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툴 중에 FUM이라고 있어요. FUM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FUM을 설치를 해서 하면 상용 프로그램인데요. 맥스, 마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플루이드 기능을 똑같이 구현했는데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표현을 해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UM이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할 경우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해낼 수 있다. 라는 거 참고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연스럽고 괜찮은데요. 지금 이제 플루이드, 그러니까 파티클로 할 때는 무겁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플루이드를 하면 이게 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플루이드는 일종의 파티클 입자들을 한 번 더, 그러니까 파티클 입자들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훨씬 더 그래서 좀 더 무거워요, 표현들이. 그래서 플루이드를 할 때는 캐시에서 그렇죠? 마야 플루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N 캐시라고 해서요. 마야 플루이드로 해서 얘네들 캐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캐시를 한번 만들게 되면 대신 지금 여기 보면 뒤로 가는 거는 지금 타임라인을 뒤로 플레이했거든요. 뒤로 이렇게 하면 이게 에러가 생깁니다.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파티클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리와인드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연산을 시켜줘야지만 제대로 된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누적된 프레임을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값들을 캐시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캐시로 저장, 한 프레임씩 연산된 값을 별도의 하드웨어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 캐시를 저장을 해놓고 나서 그 캐시를 읽어서 쓰면 앞뒤로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보거나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캐시 한번 쓰게 되면 값을 바꿨을 때 여기 있는 디테일 값에서 컨텐츠 디테일에서 보이언시라든가 디퓨전이라든가 노이즈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했을 때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캐시에 갇혀버려서 수정을 해도 바뀐 것들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캐시를 지우고 다시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때는 어, 이 캐시를 만들고 자기가 캐시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이 정도면 표현력이 내가 원하는 표현이 거의 나오겠다라고 하면 캐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렇지만 또 수정을 해야 될 경우라면 수정을 다시 한 다음에 캐시를 또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캐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를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만 이 캐시를 미리 만들어 놨을 때 장점은 수정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상태의 최종값으로 캐시를 만들 때는 렌더링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어져야 할 시뮬레이션 연산 값들을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연산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픽셀 이미지로 빠르게 다시 연산을 접근을 빨리 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렌더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실시간으로 파티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플루이드라든가 이후에 할 엔크로스, 엔헤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작업들 계속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하게 되면 캐시를 만들어 놔야지만 가능하면 플레이블러스트를 만들 때 훨씬 더 그것도 유리합니다. 렌더링마다 플레이블러스트 할 때도. 왜냐면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리면 플레이블러스트 할 때도 이게 렉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D와 마찬가지로 이 해상도 조정하는 것하고 한 40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무난하게. 40만 해도 아주 고해상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지워주고, 자, 에밋 하나만 나왔습니다. 에밋 하나만 나왔고요. 이거죠. 표현이 쉽죠. 자, 이것도 지워주고, 지금 뭘 할 거냐면요. 여기서 파티클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플루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원래 이전 것들을 작업하다가 일부를 지우고 나면 여기 찌꺼기들이 사실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할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뉴신으로 다시 날리고 플로이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습니다. 3D 컨테이너 네, 해상도는 40으로 만들고 다시 바꿀게요. 40 해상도로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티클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티클은 네, 기존에 있는 M 파티클 아래에 있는 레거시 파티클로 네, 크레이트 에미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 에미터는 오브젝트 만들어서 할까요? 아까처럼 네, 오브젝트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플루이드의 에미터 자체적으로 있는 에미터도 지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플레이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다가 X의 파티클에 오브젝트 만들어서 파티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했던 퍼널 같은 거 하면 좋긴 한데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쪽으로 그냥 스피어 정도 토르소 넣겠습니다. 토르소로 해서 약간 조정만 해서 값을 레디우스 예, 이 정도 하고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파티클이 나올 수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티클 나오려면 emit from object 하겠죠? 그래서 create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파티클을 한번 에미터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미터 옴니로 되어 있는데 서피스로 바꾸겠습니다. 서피스를 바꾸고요. 개수는
예, 한 48 정도로 너무 많지 않게 24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 정도로. 네, 하고 그리고 나서 스피드를 좀 높이겠습니다. 스피드를 한 9 정도 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이 파티클에다가 그래비티를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비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발생돼서 떨어지겠죠? 개수를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에미터에서 12 정도로 줄여보고요. 레이트를 12니까 두 프레임에 한 알갱이 정도 나오는 굉장히 적은 거죠. 스피드를 좀 높이겠습니다. 지금 한 12 정도 하고요. 네, 이 정도 나올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소리소에서 나온 에미터를 통해서 파티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파티클을 이 플루이드에다가 이 파티클을 뭘로?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에 add 오브젝트에 emit from 오브젝트 하겠군요. 파티클이 오브젝트는 파티클로부터 플루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토리 사이즈 440이죠. 40이고 오토리 사이즈를 체크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쉐이딩이죠. 쉐이딩에서 를 어둡게 해서 인캔디스 값이 좀 나올 수 있게 이건 템퍼리처, 이건 density 되어 있고요. 템퍼리처 다이나믹, field 다이나믹 주고 한번 플레이백 스피드는 play every frame max real time으로 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밝게 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티클을 좀 더 많이 넣을까요? 에미터를 그러면 에미터에서 개수가 24로 하고요. 속도를 대신 좀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그렇죠? 파티클로부터 플루이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했던 퍼널 효과 있었죠. 네. 퍼널을 만들어서 퍼널 위에다가 파티클을 입혀서 파티클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다시 퍼널로 하면 거기에 붙어 있죠. 그리고 페어런트 UV 값을 줘서 자체 자리에 안착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회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그 파티클 알갱이들을 여기 같은 경우에 플루이드 안에다가 가져와서 emit from
오브젝트를 해서 플루이드로 이거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 파티클 알갱이죠. 돌아가고 있는 파티클 알갱이로부터 플루이드가 다시 나오게 돼서 훨씬 더 풍성한 표현의 회오리를, 토네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72, 그렇죠? 파티클도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나온 파티클에 플루이드를 붙여서 다시 또 연산해야 되니까 훨씬 더 좀 무겁죠, 지금. 그래서 지금 100프레임만 했는데 75프레임, 76프레임 굉장히 느리게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멈춰볼까요? 아직 뭐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실제 상용으로 쓰는 실질적인 그런 표현들을 할 때는 훨씬 더 이것보다 무겁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연산을 해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캐시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중간중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임 컨슈밍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팅 작업을 한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펴야 되는데요. 펜이 잘 되면 멋있긴 합니다. 네. 이런 시뮬레이션, 플루이드나 파티클, 그 다음에 헤어나 크로스 같은 표현들을 할 때는 메모리도 램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그래픽 카드에 쓰이는 이 GPU가 있습니다. GPU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 성능이 이게 좋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픈GL에 있는 그 코드들이 연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GPU, CPU 플러스 GPU라고 해서 그래픽 프로세서에 있는 것들이 이런 작업들, 특히 이제 이런 비주얼한 시뮬레이션 작업할 때 속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 적정한 선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적정한 퀄리티로 빠른 시간 내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게 될 때는 고민하셔야 되고, 그럴 때 캐시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차 과제 중에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 여러분 과제 샘플들 중에 보면 지난주에 어떤 걸 할 건지 한 것 중에 보면 회오리 같은 표현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파티클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플루이드에다가 그 파티클을 표현한 걸 그대로 가져와서 플루이드를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입히고 표현들을 좀 더 보태면 훨씬 더 풍성하고 멋있는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파티클 과제 있죠? 그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거를 나중에 플루이드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구나 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플루이드 과제가 플루이드 표현한 것도 아마 중간 과제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파티클 했던 것들을 좀 응용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캐시를 만드는 걸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한 50프레임까지만 잡아가지고 이걸 다시 연습하려면 처음부터 아까처럼 그렇게 천천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캐시를 플루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플루이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nd 캐시에서요. create new 캐시 그게 이 C는 저장을 안 했네요. C는 저장하겠습니다. C는 프로젝트를 제가 쓰는 프로젝트에다가 해서 save as로 이게 이제 7주차 건데요. 7주차에
fluid 3D 1이라고 쓰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아까처럼 다시 fluid 선택한 다음에 n 캐시에서 create new cache maya fluid 옵션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캐시 네임을 fluid shape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셋으로 놓고 하시면 특별한 게 없고 뭐만 잡으시면 되면 스타트 엔드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타임 슬라이드가 0부터 50까지니까 타임 슬라이드로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은 every frame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create 하시면요. 밑에 캐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50프레임까지는 상대적으로 아까보다는 덜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있죠? 리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캐시가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2에 있거든요. 2에 보면 여기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 프로젝트인데 C는 아까 저장한 그죠? 여기는 7주차에 fluid 3D 1이라고 하는 파일인데 이 프로젝트에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 들어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M캐시 플루이드에 여기 있습니다. 폴더가 있죠. 같은 이름으로 여기 캐시 쭉 만들었습니다. 1에 0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 캐시가 쭉 만들어졌고요. 이 전체 용량이 이게 지금 300MB입니다. 꽤 되죠? 자, 그럼 이 플루이드에다가 아까 했던 M캐시가 지금 그렇죠? Enable all cache on selected 되어 있으면 캐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리와인드 하고 타임라인을 편하게 이렇게 들락날락 해도 지금 파티클 자체는 안 맞아요. 파티클은 안 맞는데 플루이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파티클은 캐시를 안 만들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파티클 선택해서 그렇죠? 이 파티클도 캐시를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파티클도 캐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 캐시를 만들 경우에는 여기 보면 캐시를 해서 이쪽에 있는 LM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있는 걸로 캐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클 자체는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지만 플레이해 보면 굉장히 빠르게 것들을 에러 없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캐시를 만드셔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캐시를 만드셨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를 다시 새로 캐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캐시에서 new 해서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오버라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새로 만들 경우에는 얘를 지금 캐시에서 disable all select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delete 캐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delete 캐시를 하신 다음에 다시 create new 캐시를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것도 연산하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 변화된 값들이 있을 경우에 캐시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할 때는 캐시를 굳이 만들 필요 정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플루이드부터 단계를 들어가면 캐시를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D 쪽에서 쓰이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주로 이제 또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죠? 추가했을 때 쓰이는 것들. 그래서 그냥 에미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에미터 from 오브젝트를 쓸 수 있는데 from 오브젝트의 이 오브젝트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파티클을 만들어서 그 파티클을 오브젝트로 플루이드에 오브젝트 from 에미터를 만드는 걸로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런 기능도 이제 퓨메에 가면 퓨메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기능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 이 기능들이 그냥 플루이드 효과하고 파티클을 활용한 플루이드 효과하고 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렌더를 따로 한 다음에 이것들 합성들을 더 해서 더 풍성하게 표현하기 풍성하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티클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를 7주차에는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